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게를 여러 개 하고 있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유튜브를 자주 듣는 편인데 내 이야기도 나름 재미가 있는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였지만 지방대를 나와서 그런지 대기업에는 서류에서 줄줄이 떨어졌고 그나마 운이 좋게 중견기업에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취업을 준비해보기 전까지는 정말 별 볼일 없어 보이는 회사였는데 인턴으로 들어가 보니 지방대 출신 인턴인 나는 더 별 볼일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내 조건과 상황으로는 취업을 통해 성공이라는 것은 힘들 것 같아서 평소에 정말 맛있다고 생각했던 고깃집에 가서 무작정 일을 시켜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안 구한다는 그곳에서 무급이라도 일을 해보고 싶다며 무작정 출근을 하면서 잡일을 하였고 밥값과 택시비를 주시며 그냥 가라고만 하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 정식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 성실히 일을 하였고 쉬는 날에 틈틈이 공부해서 한식 조리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 2호점 총괄관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2호점 위치가 다소 안 좋아서 오픈 빨리 끝나고 매출이 급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은 점점 늘었고 1호점보다 작은 평수와 안 좋은 위치임에도 1호점과 비슷한 매출이 나오면서 내 가게는 아니지만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쯤 되니 사장님께서 더 이상 가르쳐줄 것이 없다고 하시며 독립하라고 하셨습니다. 퇴직금과 투자금이라며 3억이라는 큰 돈을 주셨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제 가게를 차려보라고 하시면서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장님 가게에 와서 무엇이든 가져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장님 가게 이름을 그대로 해서 3호점을 차렸습니다. 사장님께 배운 대로 정말 열심히 운영을 하였습니다. 매달 수익금의 일부를 투자금에 대한 배당이라며 사장님께 보내드렸고 명절이나 생신 때마다 찾아뵙고 인사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저는 고깃집을 여러 개를 하고 있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몇 년 전에 쓰러지셨던 사장님은 운영하시던 고깃집은 저한테 다 넘겨주시고 집에서 쉬시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찾고 되돌아오실 때까지만 잠시 맡아드리는 거라며 꼭 다시 돌아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은 계속 나빠지셨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집에도 가지 않은 채 음식을 만들고 치우며 사장님께 받은 고마움을 제 나름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장례가 끝나고 한동안은 1호점 앞에만 서면 눈물이 자꾸 나서 1호점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호점 매니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돌아가신 사장님의 따님이 오셨는데 저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급하게 1호점으로 갔습니다. 살짝 술에 취해 있었던 그녀는 아빠의 음식이 먹고 싶어서 왔는데 아빠의 맛이 아닌 것 같다며 아빠의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조용한 룸으로 옮겼고 평소에 직원들 식사로 사장님께서 자주 만들어주시던 김치말이 국수와 사장님의 시그니처 메뉴인 돼지갈비를 가지고 가서 정성을 다해 구워주었습니다. 아빠가 만든 김치말이 국수와 맛이 똑같다면서 딸인 자기도 똑같이 못 만드는데 너무 맛있다면서 먹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을 참으며 맛있게 구운 돼지갈비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돼지갈비를 먹더니 사장님 생각이 났는지 그녀는 펑펑 울기 시작했고 저도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펑펑 우는 저를 보면서 딸인 자기보다 제가 더 자식 같다면서 그만 울라고 달래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둘이 앉아서 사장님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 계기로 그녀는 가끔씩 저에게 찾아와 김치말이 국수 및 사장님이 해주시던 음식들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올 때마다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어도 제가 직접 다 만들어서 그녀에게 주었고, 다 먹을 때까지 말동무도 되어주고 술친구도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준 제가 고마웠던 건지, 사장님의 빈자리로 외로웠던 건지, 아니면 정말 많이 취했던 건지 저에게 사랑한다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사랑한다는 고백이 가족 간의 사랑이 아닌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와 저는 가족과 같은 사이였기에 저도 그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술 취한 조카를 대하듯이 웃어넘기려고 하였지만, 그녀는 진지하다며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녀의 고백에 엄청나게 당황을 하였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일단 가게 손님이 많을 시간이라서 오래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도 방 안에 있는 그녀가 신경이 쓰였고,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감이 되고 정리하는 소리가 들리자 그녀가 나왔습니다. 자기의 말에 생각해 보았냐면서 지금까지 바쁘게 일한 저한테 당장 대답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이라는 것은 알지만, 대답을 듣지 못하고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저에게 빠른 대답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말 아닌 것 같아서 평생 삼촌과 조카 사이로 남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삼촌이 되어주겠다고 하였지만 아무 말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시간도 늦어서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였지만 제 말을 무시한 채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저에게 연락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사모님께 그녀의 일정을 물어서 그녀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정문에서 내려오면서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못 본 척하면서 지나가 버렸고, 제가 한참을 불렸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만난 그녀를 어르고 달래서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습니다. 그녀는 제가 거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거절을 당하니 너무 섭섭하고 창피해서 더 이상 저를 보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자고 하면서 그녀와 관계를 풀었고, 그날을 기점으로 2년이 지난 후에 저희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녀와 연애를 시작하면서 순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모님은 너무 좋아하셨고, 오히려 저희 부모님께서 정신나간 도둑놈이라며 크게 놀라셨습니다. 게다가 띠동갑이 넘은 나이 차이도 있고, 고깃집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약 10년간 한 번도 연애를 하지 않았다 보니 연애하는 것도, 데이트하는 것도, 스킨십하는 것도 너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 잘 맞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곧 저의 영원한 사장님이며 제 인생의 스승님이시며 장인어른의 기일이 다가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따라 사장님 생각이 나서두서없이 쓴 사연을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